경찰서 복도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사람이 많은 공간인데도 발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울렸다. 그 정적을 깨트린 건 차시영의 목소리였다. 강태주 형사는 오늘부로 말을 끊지 않았다. 모든 수사에서 배제합니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형사들의 시선이 동시에 강태주에게 쏠렸다. 그러나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누구도 이 상황에 끼어들 용기가 없었다. 강태주는 가만히 서 있었다.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차시영은 서류를 덮으며 덧붙였다. 지시입니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선고였다. 김만추는 담배를 꺼내다 말았다. 입에 물지도 못한 채 손가락 사이에서 눌려 구겨졌다. 태주야. 그는 말을 꺼내려다 멈췄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장실. 차준영은 서류를 한 장 꺼내 책상 위에 밀어놓았다. 조용히 끝내자.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선택지는 없었다. 사직서 하나 쓰고 이 일 여기서 접어. 강태주는 그 종이를 내려다봤다. 흰 종이였다.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게 더 잔인했다. 모든 걸 지워버리라는 의미였으니까. 나 수단 방법 그런 거 몰라요. 강태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그 새끼 잡을 때까지 안 멈춰요. 차준영의 표정이 굳었다. 그럼 경찰도 아니야. 강태주는 종이를 접지도 않았다. 그냥 밀어냈다. 그날 그는 짐을 쌌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서랍을 열고 닫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렸다. 총을 내려놓고 수첩을 챙기고 낡은 사진 하나를 마지막으로 집어들었다. 강순영. 그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다. 밖으로 나왔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강태주는 우산을 쓰지 않았다. 그대로 비를 맞으며 걸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넌 내가 잡는다. 그날 밤 강태주와 차시영은 같은 장소에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아니었다. 명령도 협조도 아니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건 혼자서는 못 잡는다. 넌 내 방식대로 해. 차시영이 말했다. 난 내 방식대로 할게. 강태주는 비웃듯 고개를 돌렸다. 결국 또 덮을 거잖아. 차시영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번엔 아니야. 그 한마디는 진심처럼 들렸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여경이 혼자 길을 걷고 있었다. 발걸음이 불안정했다. 숨소리가 거칠었다. 그건 연기가 아니었다. 진짜 공포였다. 논두렁. 허수아비 하나가 서 있었다. 바람이 없는데 움직였다. 그 안에서 사람이 빠져나왔다. 순간 강태주의 눈이 번쩍였다. 지금이다. 그가 달렸다. 진흙이 튀고 발이 빠지고 숨이 찢어졌다. 그러나 늦었다. 남자는 이미 여경의 입을 틀어막고 있었다. 스타킹. 손목을 묶는다. 입을 막는다. 빠르고 정확하고 망설임이 없다. 이미 수십 번 반복된 동작. 피해자의 숨이 끊어지기 전 강태주의 손이 닿았다. 나. 몸이 부딪혔다. 흙 위에서 뒤엉켰다. 그러나 그 남자는 이상하게도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기울이며 강태주를 봤다. 그 눈. 아까 봤던 그 눈. 허수아비 안에서 보였던 사람의 눈. 순간 그의 손이 빠져나갔다. 몸이 미끄러지듯 빠져나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강태주는 그대로 무너졌다. 손에 남은 건 스타킹 조각, 그리고 살아남은 여경의 거친 숨소리. 병원. 서지원은 침대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카메라는 옆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기록하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아주 조용히. 누군가 들어왔다. 발소리가 없었다. 천천히. 너무 자연스럽게. 서지원의 손이 멈췄다.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 남자였다. 숨이 멎는 순간 그가 달려들었다. 목을 조른다.
손이 거칠지 않았다. 익숙했다. 그때 문이 열렸다. 강태주. 두 사람이 동시에 움직였다. 부딪히고 밀리고 침대가 넘어지고 유리병이 깨졌다. 하지만 또 놓쳤다. 남자는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망설임이 없었다. 서지원의 숨이 끊어질 듯 이어졌다. 강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다. 이번엔 그의 목소리가 부서졌다. 절대 안 놓친다. 또 다른 밤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시신. 논이었다. 비가 막 그친 뒤였다. 흙은 젖어 있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태주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이번엔 더 익숙했다. 그게 더 끔찍했다. 피해자는 묶여 있었다. 블라우스로 손목을 결박. 양말과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그리고 목 조여 있었다. 강태주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이건 패턴이다. 반복이다. 그리고 진화다. 같은 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확신에 차 있었다. 수법이 더 정교해졌어요. 실제로 이런 결박과 교살 방식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었다. 그는 논을 바라봤다. 발자국은 없다. 흙은 이미 흐트러져 있다. 그러나 그는 안다. 이건 사라진 게 아니다. 지워진 거다. 강태주는 무릎을 꿇었다. 손으로 흙을 만졌다. 촉감, 온도, 습기. 여기 있었어. 그가 중얼거렸다. 여기서 기다렸어. 허수아비. 바로 그 자리.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걸 봤다. 멀리 또 하나의 허수아비.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허수아비가 흔들렸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가 돌아갔다. 강태주의 심장이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다. 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다. 저기 있다. 그는 뛰었다. 논두렁 사이 물길을 가르며 남자는 움직였다. 발자국이 남지 않는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물을 밟으며 이동한다. 익숙한 동선, 계산된 회피. 강태주는 그걸 알아봤다. 물로 탄다. 숨을 고르며 방향을 틀었다. 남자의 움직임을 쫓는 게 아니라 읽는 쪽으로. 좌측 노는 깊다. 우측은 낮다. 물의 흐름이 미묘하게 다른 지점. 그는 그쪽으로 꺾었다. 정확했다. 검은 형체가 그 방향으로 튀어나왔다. 두 사람의 거리가 급격히 좁혀졌다. 손이 닿을 거리. 강태주가 팔을 뻗었다. 옷깃이 잡혔다. 순간 몸이 뒤엉켰다. 진흙 위에서 미끄러지며 서로를 밀어붙인다. 숨이 부딪히고 어깨가 갈리며 손이 서로의 목을 찾는다. 그리고 눈이 마주쳤다. 드라마가 끝나도 이야기는 계속된다. 킹무비박.